안녕하세요. 지난 편에 이어서 퐁피두 마티스전 미술관에서 배우는 프랑스어 2회차 시작합니다. 1회차를 보지 못한 분은 상단에 있는 카드를 클릭해 주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Rejoins le titre de l'ouvrage de Louis Aragon. 루이 아라공은 20세기에 좁게는 파리 지역의 다다이즘, 넓게는 초현실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문인 중에 한 명인데요. 이때 함께 활동했던 사람들이 앙드레 브루통, 트리스탄 자라, 폴 엘루아르 같은 사람들이에요. 파리 오시면은 7호선에 루이 아라공이라는 역도 있어요. 그래서 이 루이 아라공의 루브라주, 루브라주는 책이라는 리브르보다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서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또 드 루브라주니까 뒤에서 앞으로 끌어와 주면은 rejoins le titre. 자, rejoins이라는 현재 분사가 나왔는데요. 동사 원형은 rejouer. jouer가 원래 놀이를 할 때 게임을 하다, 악기인 경우에는 연주하다 등의 뜻이 있는데 re가 붙기 때문에 다시 재현하다, 다시 연주하다 정도의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rejoins, n때가 붙었죠? 현재 분사가 됐다는 뜻이에요. 불어로는 participe présent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상태나 성격을 표현할 때 많이 쓰는 형식이에요. 말보다는 문어로 많이 쓰이고요. 만드는 방법은 그 radical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 머리 부분이라고 하면은 누의 머리 부분에다가 인때를 붙이시면 돼요. 이 말인즉슨 rejoind의 경우 원래 nous rejoins이기 때문에 이 ons를 빼고 거기다가 in때를 붙이는 식이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아셔야 할 부분은 3군동사 같은 경우는 늘 다르잖아요. faire의 경우에는 faisant, avoir의 경우에는 ayant 이렇게 불규칙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제공디프라는 게 또 있어요. 얘는 동시 상황을 표현할 때 주로 이용을 하는데요. 이 현재분사 형태 앞에다가 엉만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다르냐면 Je l'ai vu en traversant la rue 라고 할 경우에는 제공디프가 이용되어 있죠. 이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길을 건너는 와중에요. 그런데 여기서 엉을 제거해서 Je l'ai vu traversant la rue 라고 할 경우에는 현재 분사가 이용되었죠. 이 경우에는 내가 본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봤는데 그가 길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건너는 게 아니라 그가 건너는 거.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면 Rejoins le titre de l'ouvrage de Louis Aragon, Henri Matisse, Romain. 이 아라공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Henri Matisse, Romain이라는 책을 낸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차용을 한 거죠. 이 전시를 위해서. L'exposition reprend son principe de cheminée dans l'œuvre. L'exposition 주어, reprend 동사, 원형은 reprendre겠죠? 얘도 르가 오기 때문에 전시가 다시 이용한다. 뭐를? son principe, 근본 규율이라는 뜻이죠.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son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dans l'œuvre, 작품 속에서 cheminé라는 동사가 나왔어요. cheminé는 나아가다. chemin이라는 동사를 안다면은 더 이해하기 쉽겠죠. le chemin, 경로. 해서 보시면은 전시가 그의 어떤 근본 그런 규칙들을 작품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는지, 작품 속에서 나아가는 그만의 규칙들을 다시 따라가는, 쫓는 그런 느낌인 거죠. 다음 문장 Chacune des 9 séquences de l'exposition 까지가 주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냐면 être 동사가 나왔잖아요. 자, 여기서 chacun은 각각의 라는 뜻이에요. 다음 대는 드와 레가 합쳐진 것이죠. 이 9 séquences 9개의 시퀀스, 각각의 9개의 시퀀스란 뜻이에요. 여기서 séquence는 여성 명사예요. 때문에 chacun이 아니라 chacune으로 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de l'exposition,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시에서 각각의 9개의 시퀀스는 éclairé, 1회차에서도 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éclairé는 형용사로 밝은,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교양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얘를 동사 원형으로 쓰면은 éclairer 1군 동사 의로 끝나요. 뜻은 밝히다, 빛을 밝힌다는 뜻이고 계몽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불어에서 이런 동사 형태를 형용사의 뜻으로 쓰고 싶을 때 형태를 동사의 과거 분사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다만 의미가 동사의 수동적인 의미로 변화를 합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éclairer처럼 éclairer가 무엇을 밝히다라면 형용사로 사용된 과거 분사 형태의 éclairer는 밝은, 그러니까 밝혀진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은 단어를 사용하시기에도 문장을 만들기에도 쉬우실 거예요.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이 전시의 각각의 9개 시퀀스는 밝혀져 있대요. par 뭐뭐에 의해서 par le regard d'un auteur sur l'œuvre maticienne. par le regard d'un auteur. 이 작가의 시선에 의해서 밝혀져 있대요. 이 작가의 시선이 뭐라고 하냐 보시면은 sur 위에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에 대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sur l'œuvre maticien. 자, 마티시앙은 한마디로 파리에 사는 사람들을 파리지앙, 여자의 경우에는 파리지엔이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마티스에 대한 마티스의라는 뜻인데 프랑스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어떤 인물이 나올 때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이름을 따서 이런 마티시앙 같은 단어를 만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르브르 자체는 여성 명사인데 마티시엔이 아니라 마티시앙으로 온지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마티스 작품에 대해서 글을 쓴 작가들의 시선에 의해서 9개의 시퀀스가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보시면 뭐 루이 아라공, 조르주 두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 냐냐냐냐냐 그리고 et Henri Matisse lui-même. lui-même은 스스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스스로 이 작가 안에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복습을 하자면 나 스스로 moi-même, toi-même, 너 스스로, 그 혹은 그녀 스스로 lui-même, 우리 스스로 nous-mêmes, 당신 또는 당신들 스스로 vous-même, 그들 혹은 그녀들 스스로는 eux-mêmes, elles-mêmes. 자, 다음 문장 보시면 en écho à ces écrivains 이라고 하는데 en écho, 에코가 메아리잖아요. 해서 뭐뭐에 대한 대답으로, 반응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근데 아가 나왔어요. 누구누구에게? 이 앞에 명시된 작가들에게. 그러니까 이 작가들이 쓴 내용에 대한 것들로 critique et poète. critic이랑 poète도 있네요. 비평가와 시인, 그러니까 작가, 비평가, 시인에 대한 답으로 l'exposition interroge. 주어와 동사 나왔네요. interroger가 동사 원형이겠죠. 뜻은 묻다, 신문하다 정도가 되는데요. 전시는 묻는다. 뭐를 물어요? La relation de Matisse. 마티스의 관계에 대해서 묻는다. 아가 나왔죠? à toutes les écritures. 보시면 écriture 자체는 여성 명사예요. 글씨, 글씨체라는 뜻도 되고 문자. 비유적으로는 미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표현이라던가 화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회가 묻는 게 마티스의 관계, 뭐에 대한 관계냐면은 이런 모든 표현들에 대한 관계를 묻는다 정도로 보실 수 있겠네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묻냐면 du signe plastique au mot. 누는 드와 르를 합친 것이고 오는 아와 르 모를 합친 거겠죠. 드에서 아까지. 같은 뜻으로는 à partir de 그리고 jusqu'à가 있겠죠. 플라스틱은 흔히 조형의라는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술 유학하시는 분들 보면은 전공이 락 플라스틱인 경우가 많아요. 조형 예술을 하는 거죠. 조형적인 표현에서부터 단어까지 전시회가 묻는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을 볼게요. Où marquer ce commencement? 어디에서? 이렇게 앞에 의문사가 오는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도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commencer,
시작하다라는 동사인데요. 명사형으로 쓰면은 commencement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marquer, 한마디로 마크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시작을 지정할 수 있을까? 지정을 할까? s'interroge 아라공. 아까 본 아라공이 묻는데요. 근데 대명동사 나왔죠? 나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어디를 시작점으로 봐야 할까? dès ses débuts, dès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에요.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어 dès le début, dès la fin, dès demain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마티스 세세이, 마티스가 주어, 세세이, 에세이에라는 동사가 있죠. 에세이에는 주로 드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많이 이용을 해요. 노력하다, 애쓰다. 그런데 이게 대명동사형이 될 때는 세세이에 아로 옵니다. 그래서 이 세세이에 아의 경우에는 뜻이 조금 비슷하지만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노력을 하는 건데 나 스스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거죠. 이것저것 다 해보면서. 그래서 Mathis s'essaie à différentes pratiques. pratique라는 명사가 나왔어요. 동사 원형으로는 pratiquer, 실천하다, 뭐 실행하다, 연습하다가 되겠는데요. 명사형은 여성형으로 실천, 연습 때문에 앞에서 꾸며주는 형용사 différent이 différente 그리고 s까지 왔죠. 왜냐면은 pratique 자체가 여성 명사인데다가 복수이기 때문이죠. different이라는 형용사의 경우에도 원래는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데요. 다른이라는 뜻으로 올 때 그렇고요. 이 경우에는 앞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다른이라기보다는 다양한으로 보시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자면 처음부터 마티스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연습을 했던 거죠. 다음 보시면 ce peintre, sculpteur, dessinateur, graveur 주어가 참 기네요. 마티스를 다 표현하는 말들이에요. 이 화가, 조각가, 그림 그리는 사람, 그리고 graveur, 판화 같은 걸 만드는 거를 이제 gravure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을 graveur라고 해요. 이 마티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티스는 voulait trouver 동사가 나왔는데요. voulait 원래 원형은 vouloir 원하다 동사죠. 여기서는 지금 l'imparfait 반과거로 쓰였어요. 반과거는 어떤 일정한 과거의 시점이라기보다는 그 과거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말할 때 주로 이용을 해요. 만드는 방법은 아까처럼 누의 머리 부분 라디칼에다가 is, isi 때 uns, ez, ient를 써가지고 만들죠. 근데 vouloir 동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3군 동사이기 때문에 그냥 외우시는 게 빠를 거예요. 그래서 voulait trouver. 지금 voulait는 조동사로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Ce peintre, sculpteur, dessinateur, graveur voulait trouver 뭐를 찾고 싶었대요. 어떤 거를 une écriture pour chaque objet. 어떤 각각의 오브제를 위한 écriture, 화풍, 표현을 찾고 싶었다. 이렇게 écriture 같은 경우 사전적인 정의는 글씨, 문자이지만 불어 자체가 시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전적인 정의에 얽매이기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만한 다양한 의미를 다 염두해 두시고 넓게 보시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음 문장을 보시면 artiste de l'exigence critique de l'exigence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명사 뒤에 이렇게 많이 붙어요. l'exigence라는 명사 자체는 여성형 명사로 요구, 까다로움이라고 쓰이는데요. 이 까다로움이라는 뜻의 경우에는 la rigueur라고 하는 동의어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도 명사 다음에 이렇게 à la rigueur, de rigueur 이렇게 많이 이런 표현이 많이 있는데 뜻은 한번 혼자 공부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아무튼 마티스가 굉장히 까다롭게 비평을 하고 했나 봐요. 다음 문장 보시면 soucieux d'apporter sa vie durant un éclairage sur son processus créatif. soucieux de가 나왔어요. 이 뜻 자체는 마음에 둔, 염두하는. souci라는 명사는 걱정이라는 뜻인데 soucieu는 이 명사의 형용사형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걱정, 이런 걸 마음에 두고 염두를 늘 하고 있는 거죠. de 플러스 동사 원형.
항상 그의 인생을 언제? durant un éclairage. 자기 화풍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sur son processus créatif. 이런 créatif, 창조하는 창조적인 과정을 자기 인생에 항상 가져오는 거를 염두를 하고 있던 작가라는 말이겠죠? Il fait naître malgré lui un Matisse écrivain. 그는 il fait naître. naître는 태어나다. 과거분사로는 né. 그래서 나는 뭐 언제 태어났어. 그러면은 je suis né. 저는 여자니까 끝에 의를 붙이고요. Je suis né en 1900 machin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il fait naître. 그가 faire 동사 원형이 오면은 동사하게 하다예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게 한다. 누구를? un Matisse écrivain. 작가로서의 마티스인 거죠. 중간에 malgré lui가 보이네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는 명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듯이 나의 경우에는 moi, 너는 toi, 그는 lui, 마티스처럼요. 그녀는 elle, 우리는 nous, 당신은 vous, 그들의 경우에는 그녀들의 경우에는 elle, 그리고 끝에 s.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 까다로운 작가는 이제 막 비평도 하고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작가냐면 항상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이런 창조하는 과정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데에 있어서 항상 염두를 하고 있던 작가인데 그럼에도 그는 작가로서도 활동을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ainsi 또한 Matisse explique Matisse. 마티스가 설명한대요. 누구를? 마티스를. 무슨 말일까요? Un tableau fauve est. 주어랑 동사 나왔네요. Un bloc lumineux. 목적어까지요. 자, 주어부터 보시면은 fauve, 야수파의란 뜻이에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야수파. 불어로는 fauvism이라고 하는데요. 미술사적으로 분류를 할 때 이 세잔이라는 작가가 20세기에 활동을 했음에도 학문적으로 볼 때는 19세기까지의 미술을 이렇게 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로 이제 20세기 미술의 전환점을 마티스라는 사람이 뭐 실제로 정말 운동을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야수파 정신을 펴게 되면서 포비즘이라는 단어가 생기죠. 그래서 이 타블로 포브는 en bloc lumineux래요. 루미누는 밝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en bloc을 꾸며주기 때문에 남성형으로 왔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명사가 여성형이라면 방, une chambre lumineuse가 되겠죠? x로 끝나는 형용사의 여성형은 euse, eus입니다. 자, 또 보시면 뒤에 forme가 나왔어요. 악상 떼규를 끝났죠? 이 말인즉슨 또 forme라는 동사가 형용사로 만들어져서 온 거겠죠? 형성되어 있대요. 뭐에 의해서? par l'accord de plusieurs couleurs. 여러 가지 색깔의 합치에 의해서. 콤마 찍고 보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현재 분사가 나왔죠? formant. form에서 나온 거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qui forme이랑 똑같은 거예요. 뭐를 위한 거래요? 영혼을 위한 un espace possible.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여러 가지 색깔의 합치에 의해서 형성된 밝은 블록과도 같대요. 뭐가요? 타블로 포브가요. 이 문장 자체는 포비즘이라는 화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세기 이전까지는 인상주의 같은 경우 밖에 있는 사물을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캔버스 위에 옮기는 데 주력을 하죠. 그런데 마티스가 전개한 포비즘은 안에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밖에 있는 물체를 그대로 내가 그릴 의무가 사라진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오는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색깔의 변화인데요. 내가 보는 물체의 색깔을 그대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pour l'esprit, 내 영혼이 느끼는 색을 해석해서 담아내는 게 야수파의 핵심이라고나 할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durant이 나왔어요. durant la période fauve. durant은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pendant과 같아요. 대신에 durant은 문어체로 더 많이 쓰여요. 아무튼 이 야수파 기간 동안에 il s'aventure, 주어 동사 나왔죠? s'aventurer, 모험하다라는 뜻인데 명사형으로는 여성형인 aventure가 있습니다. 사고, 도전, 모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험을 한대요. 어디서? dans une reformulation radicale de la couleur et du dessin. 보시면 뒤에서부터 올라올게요. de la, 그리고 du,
드 플러스 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상과 색깔의 reformulation radicale. 먼저 보시면은 formulation, 동사로는 formuler. 그리고 reformulation, 동사로는 reformuler. 똑같죠? 이것도 사전적으로 보시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뜻이 많아요. 근데 저라면 여기서 데생과 이 색깔의 라디칼, 근본적인 무엇인데 흐가 있기 때문에 다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포르뮬라시옹, 다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할까요? 야수파라는 운동을 우리가 이미 아는 한 많은 변화가 있는 운동이었잖아요. 때문에 색깔과 데생으로 하는 약간 근본적인 재정비, 다시 만들어가는 무언가가 안에서 그가 모험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야수파라는 화풍의 기간 동안에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발음을 위해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joignant le titre de l'ouvrage de Louis Aragon, Henri Matisse Romain, l'exposition reprend son principe de cheminée dans l'œuvre. Chacune des 9 séquences de l'exposition est éclairée par le regard d'un auteur sur l'œuvre matissien ou maticienne. Louis Aragon, Georges Dutuy, Dominique Fourcade, Clément Greenberg, Charles Levy-Hind, Pierre Schneider, Jean Clay et Henri Matisse lui-même. En écho à ces écrivains, critiques et poètes, l'exposition interroge la relation de Matisse à toutes les écritures, du signe plastique au mot. Où marquer ce commencement, s'interroge Aragon. Dès ses débuts, Matisse s'essaye à différentes pratiques. Ce peintre, sculpteur, dessinateur, graveur voulait trouver une écriture pour chaque objet. Artiste de l'exigence critique, soucieux d'apporter sa vie durant un éclairage sur son processus créatif, il fait naître malgré lui un Matisse écrivain. Ainsi, Matisse explique Matisse. Un tableau fauve est un bloc lumineux formé par l'accord de plusieurs couleurs, formant un espace possible pour l'esprit. Durant la période fauve, il s'aventure dans une reformulation radicale de la couleur et du dessin. 오늘도 복습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